안녕하십니까.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KBS 부산과 창원 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집 토론회 1979년 부마, 기억에서 역사로의 사회를 맡은 조유묵입니다. 4.19, 5.18, 6.10 민주항쟁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민주화운동으로 손꼽히는 부마민주항쟁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덧붙여 진상규명, 피해보상 등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차성환 상임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시 부산대학생으로 항쟁에 참여하셨던 부마항쟁연구소 정강미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이은진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시 경남대 학생으로 항쟁에 참여하신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옥정혜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0년 전 오늘 18일은 부산에서 시작된 부마항쟁이 마산으로 이어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먼저 부마민주항쟁 5일의 기록을 영상으로 보신 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오전 부산대 상경대에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우자는 유인물이 배포됩니다. 시위는 20여 명이 주도했는데 순식간에 5천 명으로 불어납니다. 우리 경제과 학우들이 나눠주고 나는 요 앞에 이렇게 연단 쪽에 와서 여러분 이제 나가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나가서 이제 피 흘리면서 투쟁합시다. 독재 타도 유신 철폐, 부산대 담벼락을 무너뜨린 학생 시위대는 남포동 일대로 향했고 시민들은 힘을 보탰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그러고 몸 조심하라고 그러고 집 일찍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랬지요. 이런데 숨겨주고. 그리고 다음 날 동아대 학생들도 일반 시민들도 독재 정치에 저항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 폭발했습니다. 거기 경찰이 그냥 전목을 때려쳤어요. 돌아가 어르신이 쫙 걸었어요. 그걸 보면서 여기 있던 시민들이 그냥 밀고. 시위대가 파출소와 세무서, 언론사를 습격하자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항쟁 사흘째인 10월 18일 부산에서 꺼져가던 항쟁의 불꽃은 마산에서 더 크게 타올라 경남대 교정에 유신 정권을 규탄하는 경문과 전단이 나붙었습니다. 지문이 안 남게 장갑을 써가지고 같은 내용을 한 10장 복사해가지고 그 전날 월영지, 노인정, 도서관 옆에 한 10여 곳에 붙이는데 휴교정이 내려졌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교문 밖으로 나왔고 노동자, 시민단체까지 시위대 규모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박정희 정권은 군 장갑차와 탱크를 마산에 배치해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마구잡이 연행에 자백 강요, 가혹한 고문, 시위 참가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졸도할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땡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꽉 잡는데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팍 뿌리치니까 이제 계속 이제 한쪽으로 어깨로 막 계속 뚜투해요. 항쟁 발발 닷새째인 10월 20일 박정희 정권은 배후에 조직적인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며 마산에 위수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유신 정권 지도부의 분열을 촉발시켰고 그로부터 엿새 뒤 서슬퍼런 유신의 심장을 쏘는 12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TV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지도부 없이 부산, 마산으로 이어진 닷새간의 뜨거운 외침은 18년여 철옹성 같은 정권을 붕괴시킨 군수정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부마항쟁 관련해서 이제 특집 토론인데요. 오늘 이제 당시에 이제 항쟁에 참여했던 두 분을 좀 특별히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부산대 학생으로서 당시 항쟁에 참여하셨던 정강민 이사장님, 지금 이제 부마항쟁 연구소 이사장님으로 계신데요. 항쟁 참가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15일 제가 오후에 학교에 늦게 갔는데 이진걸 군이 그 유인물을 뿌리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시위는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내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학우들과 의기투합하고 박준석, 전도걸, 전정욱 이들로부터 등사기와 줄판을 구하고 저희 우암동 다락방에 가서 16일 새벽 4시까지 선언문 등사 작업을 했습니다. 이 선언문의 첫 번째 요구는 유신헌법 철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을 새벽 4시까지 작업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부산 상대 앞 벤치로 가서 경영학과 엄태현에게 선언문을 일부 배포하고 저는 306호실 경장과 강의실로 들어가서 이 학우들에게 선언문을 나누어주고 연단에 가서 이제 때가 왔습니다. 나가서 피 흘려 투쟁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학우들과 같이 무사회관을 내려와서 상대 앞에 다시 모여서 거기서 비로소 시위대우가 형성되고 유신철폐 독재타도 부망쟁 부산대 시위의 최초의 시위가 부산시경 분석 자료에 의하면 9시 53분입니다만 그렇게 시작된 처음에 50명, 100명인데 아까 저기 VTR에 있듯이 나중에는 5,000명 규모로 확대되고 이 숫자가 그대로 교외로 진출하면서 물론 뭐 전부 다 나간 건 아닙니다만 부산대에서 남포동까지 중간중간에 차단되고 했습니다만 물러나지 않고 결국 시내 남포동 보영극장까지 진출하고 그러면서 시민항쟁으로 되었던. 또 한 분 모셨는데요. 당시 이제 경남대 학생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을 옥정혜 부회장님 이제 나오셨는데요.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부회장님은 시위에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요? 네, 저희 경남대 학생들은 1979년 9월부터 구체적인 시위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을 거사 D-Day 날로 잡고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나갔는데요. 그날 18일 오후에도 저희가 사전 모의팀이 시내 마산 시내 상남 성당에서 만나서 저기 프린트 작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약속돼 있었습니다. 근데 16일 부산에서 먼저 터져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18일에 그 경남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다가는 하마터면 우리가 계획한 일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모든 일이 접혀버릴 듯한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던 학생들 중심으로 일단 교내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문을 막아서고 있었던 그 정경대원들 그분들을 피해서 2차 집결지로 계획돼 있었던 3.15 탑 앞에 모이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마산에서는 10월 22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고 당일 18일 날도 이제 이걸 논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부산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앞당겨져서 10월 18일 날 경남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교수님 그렇다라면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수령 발효가 이제 20일이었는데 그렇죠. 마산에 근데 이미 마산에 18일 밤에 군병력이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개 시위가 발생을 하면은 먼저 경찰이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6일 날 부산에서 발생하니까 부산과 인근 경찰들이 총 투입이 됐고 그런데 17일 날 발생하니까 이거는 이제 막기 힘들다. 그래서 17일 날 오후 늦게 저녁 늦게 국무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계엄령 선포가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약간 소수의 병력은 17일 저녁에 일부 들어오긴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공수여단과 해병대를 포함한 계엄령 병력은 18일 날 바로 새벽에 이제 주둔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마산의 경우에는 사실 근데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만 계엄령이 발생하는 건 선포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위 정도를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위수령은
위수령도 원래의 목적은 시위 진압은 아닙니다. 시위 때문에 군사 시설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위수령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시위 진압이 아니라. 그런데 18일 날 마산에서 이제 번지기 시작을 하니까 마산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약간 늦게 대처했다고 하는 거하고 또 마산으로 번지면은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이제 급히 1차적으로 39사단 병력이 18일 오후 늦게 밤 늦게 들어오게 되고 18일 날에 위수령 자체는 20일 날 발령을 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20일 날의 경우는 이미 특전 여단 1개 대대가 그 마산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수령 발효 이미 전에 발효가 그렇죠. 되기 전에 마산에는 법률적으로는 뭐 문제인데 당시에서는 뭐 그걸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긴급 조치가 그냥 군대를 투입하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거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차성원 의원님. 네. 그 부마항쟁이 이제 학생 시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민항쟁으로 이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럴 만한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태가 나게 된 거죠. 그런데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선 시민들에게 정치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유신헌법 자체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었고 또 긴급 조치로 계속 이제 억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유신 체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나온 정치인이 이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였죠. 그래서 신민당 이제 김영삼 총재가 유신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여야 간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 김영삼 총재가 이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직 제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외국의 언론과 이렇게 얘기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국민들이 볼 때 너무나 지나친 그런 횡포, 정치적인 탄압이었다고 하는 것이 뭐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신을 하고 바로 이제 중화공업화를 한다 해서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중화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너무 이제 중복되고 또 과잉 투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78년, 79년도에 가게 되면 그 중복 투자 때문에 굉장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란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석유 파동, 그래서 석유 값이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사태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77, 8년경부터 굉장히 경제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고통이 이제 가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YH 사건이었죠. 그래서 YH 노동자들이 이제 폐업 때문에 실직 위기에 놓여서 이제 신민당사로 찾아가서 농성을 하는데 그걸 뭐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해서 이제 한 사람이 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노동자들인데 그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그 당사에 가서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걸 폭력적으로 그렇게 진압했다는 것은 자기 문제잖아요.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그런 방식의 정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분노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신 체제라는 이제 아주 엄혹한 그 정책 탄압, 거기에 이제 경제적 위기,
여기 이제 김영삼 총재 제명과 이제 YH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시민항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뭐 5.18 민주항쟁도 뭐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부마 민주항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또 폭동으로 또 정부는 몰아갔죠. 어떻습니까? 당시의 언론 상황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통제가 심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항상 70년대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70년대를 사신 분들도 7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지금 그거는 당시에 사신 분들도 그렇고 현재 거기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연구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쉬운 게 뭐 신문을 보고 연구한다 당신. 근데 신문에 보도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신문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송을 보자. 방송에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도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사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70년대의 상황을 몰라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급조치 1호 74년에 발동된 거는 유신헌법 자체에 대한 모든 비판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일체의 언급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유신체제에 대한 말하자면 사람들의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시에 문공부 장관이 74년의 경우에 74년 10월 달에 신문사 사장들을 불러놓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도 보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신문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 외에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시위라던가 또는 당시에 그 베트남이 망해가고 있었는데 베트남 사태에 대한 보도라든가 또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이제 연탄이 옛날에는 그 가을에 매우 중요한 이런 거는 축소해서 보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벌써 74년 말 되면 이 조치가 있은 5일 후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게 돼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긴급조치 9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곡 유언 비어를 다 막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체포영장 없이 그냥 연행할 수 있는 제도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마 항쟁 당시에도 이미 기자들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할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사태가 일어났어도 별로 편집부에서 가라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 뜻 있는 기자들이 몇 명이 기록을 한 것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신문사 차원에서는 보도되지 않을 걸 뭐하러 취재하냐. 그러니까 보도 포기 상태였다고 사실 보면 됩니다. 예. 이미 이제 유신 체제 하에 언론 보도 통제가 이제 극심했는데 부마항쟁 당시에도 예의가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부마민주항쟁 당시에도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알기 힘들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강민 이사장님,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영상에도 이제 인터뷰하는 게 나왔었는데요. 어땠습니까? 그 항쟁에 참여하셨고 지금은 이제 또 관련 단체 연구소를 또 이제 꾸려 나가시는데 지난 40년간 상당히 이제 그 힘들었던 그 삶을 살아오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박정희 유신 체제에 저항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뭐 그런 그 투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저희들이 참 그만큼 이게 정당하게 평가를 받았다면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것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마 사태로 부르고 있고. 뭐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그 뭐 해고록에 여전히 이거를 부마 사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역시 그 부마 항쟁의 참된 의미를 막 이렇게 제대로 평가하기보다는 그걸 격하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에서는 그와 다르게 말하자면 이게 잊혀진 항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 진보적인 어떤 그 논문이나 이런 학술 논문에서도 보면 4.19에서 건너뛰어서 바로 5.18로 갑니다. 그런 경우의 글들이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11.6이. 그런 점에서 이게 정말로 옳은가. 대한민국에서 이 민주화 운동의 진전에서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잊혀진 항쟁이 되었다. 이런 점들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항쟁 참가자로서 그 부마민주항쟁이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역사적으로 잊혀가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옥정혜 부회장님 이제 이런 이유로 사실 최근에 이제 국가기념일로 뭐 다소 늦었지만 지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회장님. 네. 어떻습니까? 그 창원시는 2016년부터 10월 18일을 창원시 기념일로 지정해서 해마다 기념식을 거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인 단위로 부산시와 같이 이렇게 그 기념일을 논의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하실 때에 그 전문에 부마 항쟁도 그 4대 항쟁의 하나로서 그 안에 이렇게 항쟁의 역사를 넣자라고 하신 것이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어떤 논의의 어떤 대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국가기념일에 대한 논의도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었지요. 그 부산의 부마사업회와 저희 마산의 그 부마사업회가 연석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마진상규명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서 또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부산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대신에 중요한 40주년 기념 행사를 마산에서 열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의 기념식 행사는 부산과 마산이 서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정강민 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40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역사적으로 부마 민주항쟁이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두려움,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크셨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정희 부회장님은 학교에 계셨고 아마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려운 점 좀 없었습니까, 개인적으로 혹시? 예. 항쟁에 참가한 이유만으로 좀. 네, 그렇습니다. 부산 경남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그 항쟁이었지만 그 일을 제가 학교의 교사로 있는 동안 특히 이 일을 제가 겉으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시간과 공간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성과는 우리가 이 일을 좀 더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성원 위원님. 네. 두 분의 이제 이번에 이제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의미,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 심의위원회 또 위원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40년간 이 부마민주항쟁이 제대로 역사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부마항쟁이 10월 16일에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열흘 후에 11.6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마항쟁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 보도 거의 안 됐고요.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의 발표, 계엄사의 발표 이것만 신문에 났지 실제로 어떻게 항쟁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것은 전혀 일반 국민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흘 후에 대통령이 암살되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이제 뭐 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근데 얼마 후에 12.12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시 신군부가 권력을 잡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5.18 항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5.18 항쟁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전 국민도 그렇죠. 5.18 항쟁의 진상규명, 5.18 항쟁의 엄청난 그 학살에 대한 분노와 그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과제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압도해서 그것이 그냥 90년대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서 부마는 약 그 10일 정도가 이제 그 말하자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이렇게 연이어 일어나면서 부마 항쟁이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조명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아주 묘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을 좀 상실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교수님, 이게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안 되고가 이제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또 지정이 되다 보니까 16일 날 이틀 전이죠. 경남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국가 주관 또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있나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날 16일 날 그 옥정혜 씨가 영상 기록으로 자기가 이 얘기를 집안의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못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서야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아이도 어머니가 이런 데 관여되신 거를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일반 특별한 사안이 아닙니다.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좌제는 가족이 한 사람이 관련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공직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동네에서는 80년대 같은 경우는 통장 반장들이 있어서 다 감시를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는 동네에서도 이러한 그 낙인을 찍힌 사람들은 항상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 기념일이 되니까 국가가 해주는 거니까 이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저는 좋게 보는 것이 세대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독재를 경험한 세대와 민주화된 세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화된 세대는 독재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저항하면 되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기념일이 됨으로써 떳떳하게 우리가 그때 어려웠다. 그리고 현재 너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독재 체제였었다. 옛날엔 식민지 체제였었다. 식민지를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느냐. 국가가 국민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독재를 했다. 이제는 국가가 안 도와주면 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옛날엔 그런 얘기를 못했다. 이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립이유로 하는 것이 명백하게 지금 제도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80년대까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하에 만들어졌다. 이제 그것을 이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제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일단 그런 것으로서 국가 부분의 책임은 일단 대통령의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그 사과를 표명하신 거고, 그건 저희들 환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도 그 짧은 시기의 고문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것의 후속 조치로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정비되고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기념일로 이제 되면서 그동안 이제 묻혔던 부마 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과제도 많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상규명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이미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꾸려졌는데 활동을 했고 결과 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부실 보고서 또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 보고서가 지금 완전히 나온 건 아니에요. 완전히 나온 거예요. 중간. 이와 관련된 한번 영상을 보신 뒤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마산과 부산에서 유신체제의 항거에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뒤 다른 민주항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고
3년 반 동안의 활동 결과로 정부 차원의 첫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등 4개 단체는 애초 위원회 인적 구성부터 편파적이어서 의지가 부족했고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 자료 중심으로 부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로 채택되어서는 아니되며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고 부분적 수정으로 미봉하려 하지 말라.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보고서가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와 달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옥정혜 부회장님, 지금 이제 영상에도 나왔듯이 부실 보고서 논란이 이제 일었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첫 출범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예. 네, 아시다시피 부마 항쟁 자체가 박정희 정권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부마 진상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 당시에 초기에 그 진상위원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법률이나 그 환경 면에서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지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가장 중요한 아까 영상에서 있었다시피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보고서를 비롯해서 관련자 파악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보고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사를 정말 제대로 하자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지금 조사 기간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도 조사하지 못한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법 개정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의원님들 통해서 발의도 하고 이제 하긴 했는데 이제 연말까지 과연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이제 걱정이 많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금 예산도 조사관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제 관련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조사를 하려면 출장을 가야 됩니다. 출장비도 지금 거의 다 떨어졌어요. 지금 아직 2달, 석 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 작성 및 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실무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실무위원님들에게 보고서 작성 그 지필까지 좀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회비 조금 받는 그 정도밖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보고서를 쓰는데 드릴 수 있는 보상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필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원고료를 조금 준다고 그러는데 원고료 너무 쥐꼬리가처럼 작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빨리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자 신청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 그래서 특히 아마 이제 이번 기념식 전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밀려드는 신청자들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지금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처리를 하려면은 이 기간도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위원회 활동 시한이 이제 올 연말까지 돼 있는데 기간, 예산, 인력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어려움이 이제 있으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명예회복 중요하고 또 진상조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 고 유치진 씨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으로 공식 사망자를 이제 결정이 났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은 투쟁을 열심히 하신 분, 열사, 의사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유치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9년 10월 18일 날 저녁 때 퇴근을 하고
19일 날 새벽에 변사체로 거리에서 발견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변사체 발견은 경찰 기록에 나와 있고 경찰 기록에 따르면은 후두부 함몰. 그러니까 무언가 내부적인 무슨 병환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하여간 무슨 가격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사람이 때린 건지 자기가 뭐 나무에 부딪힌 건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사실 자체는 경찰 기록에 공식 기록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는 후두부 함몰은 명백한데 가격이냐 아니냐는 사실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의문점은 이 경찰에서는 그 사람을 발견을 하고 변사체 기록을 해놓고 변사체 기록에는 신원 확인을 하고 즉각 유족한테 인계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유족들은 인계를 못 받았어요. 이미 저기 어딥니까 그 무악산 그 아래쪽에 보면 옛날에 화장작이 있었는데 서원곡 쪽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이미 유족의 허락도 없이. 그리고 사후적으로 거기 가봐라 우리가 이미 묻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은폐를 한 거예요. 공식 기록에는 즉각 인계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은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폐한 거는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은폐했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이러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는 증거를 찾는다거나 증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이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정황이라든가 의료 기록이라든가 당시 공식 문서를 다 확인을 해서 우리가 민주화 항쟁을 직접 한 당사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부마 민주항쟁이 없었더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유지했을 것이고 건강 상태를 유지해서 더 살으실 뿐이다. 이거는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참작을 해서 그 관련자로서 저희가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가자들이 이제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지금 차상환 위원님,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까? 추세가 좀. 아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부마 항쟁과 관련한 관련 기록들이 너무 부족하고 또 그 기록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부마 항쟁 관련자가 지금 공식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된 분들이 1,563명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는 더 많습니다. 실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최소한 1,563명이라고 보더라도 그 1,563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사재판이라든지 민간재판에 회부된 분들의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산에서 적결 심판을 받은 분들 125명 정도의 자료는 있는데 그 이외의 분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때 끌려가서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인적 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뭐 홍보를 하느라고 하지만 너무 그게 미약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얼마 없고.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 피해를 입으시고도 내가 그 피해자라고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일 저희들이 안타깝고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분들을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좀 더 그 명확한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권한이 대폭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가해자는 또 가해자대로 사실을 고백하고 이런 또 어떤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치유가 진행이 되고 이런 이제 역사적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부마 항쟁은 무엇인지 정의를 좀 부마 항쟁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으로 좀 표현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환 그 상임위원님부터. 저는 이제 그 부마 항쟁은 우리 역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이정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보면요. 1960년에 4.19가 있었고요. 61년에 5.16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5.16과 4.19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역사에 두 가지의 큰 길이다. 근데 그 두 가지의 길이 계속 대립하면서 항쟁하면서 지금까지 온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19와 5.16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다만은 이제 그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신 체제라고 하는 것이 5.16의 길이 하여튼 최정점에 이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쭉 갔으면은 5.16이 압도적으로 우리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의 길이 되었을 것인데 부마 항쟁이 그걸 극적으로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다시 4.19의 길로 우리가 다시 들어섰던 그런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거다. 물론 그 이후에 12.12 쿠데타가 일어나서 신군부가 다시 권력을 찬탈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그 길이 조금 지연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 길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향을 그렇게 이끌어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마 항쟁은 우리 사회가 우리 역사 민주주의로 가는 우리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요. 정강민 이사장님은? 예, 저도 우리 차승환 위원님의 견해와 거의 뭐 비슷합니다. 다만 용어를 조금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운전을 해서 길을 떠날 때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민주화로 가는 하나의 내비게이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서 부마 항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방금 차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좀 맥락이 같습니다만은 이 박정희 18년 체제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은 부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하는 데는 단순히 그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부단히 탐문하고 묻고 새로운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넘어서는 민주 대장정의 어떤 서막, 그 서막 이후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끊임없는 물음으로서 그리고 또 길 안내로서 이런 부마 항쟁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인정 교수님. 저는 그 불의에 저항한 걸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대학생과 시민들의 그 사회적 의식과 또는 사회적으로 서로 돕고 무언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현대인들의 경우는 제가 보면은 저도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은 되게 취업 위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사회적 의식이 없어져가는 상황이고 시민들도 그냥 자기 이익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급급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1970년대에 대학생들과 그 당시에 캠퍼스 분위기, 시민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불의가 있으면은 일단 그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불의에 저항하는 부마 항쟁으로서 다시 한번 그 의의를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회장님. 네, 저는 그 한마디로 표현해서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1인 군사 독재 체제를 뒤집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박정희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사 독재 체제를 열었는데요. 이 군사 독재 체제는 이승만 정권의 그 독재와는 또 그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그런 어떤 힘을 무력을 가진 조직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경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엄혹한 시절에 감히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말하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즉 당신이 말하는 그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정면에서 우리가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박정희 정권이 그 군사 독재 체제가 실제로 우리 그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1인 독재 체제를 뒤집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네 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부마 민주항쟁은 1인 군사 독재를 뒤집은 민중항쟁이자 우리 역사에 또 앞으로의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이자 내비게이션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마 항쟁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부마 민주항쟁은 재평가되고 재정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기록과 기억은 비로소 역사가 될 것입니다. 1979년 부마 기억에서 역사로 특집 토론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